무주군이 향로산 정상에 거대한 태권브이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랜드마크에 대한 기대와 흉물이 될 거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무인도 가운데 하나인 횡경도를 염소떼가 점령했습니다. 먹성 좋은 염소들 탓에 횡경도가 민둥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동정지 사건이 일어난 한배도안전 1호기를 두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재가동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처럼 곤충을 키우면 어린이 정서가 안정되고 노인은 우울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응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무주군이 태권도원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며 향로산 정상에 30m가 넘는 태권브이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00m 산 정상에 들어서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에는 무주군의 이미지와 태권브이가 어울리는 건지 자칫 흉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해발 420m 무주 향로산. 정상에 설치된 이 정자를 밀어내고 8층 높이인 33m 태권브이 조형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태권도원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무주 읍내로 유치하기 위해 이곳에 태권도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태권브이는 전망대 역할을 하게 되며 태권브이 팔이나 다리가 움직이는 무빙은 없습니다. 전체 예산은 72억 원. 태권브이 전망대와 함께 VR 체험시설과 스카이워크 등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태권도와 관련된 VR 체험이랄지 이런 다양한 체험권을 조성하고요. 일단 그 조형물 자체에는 내부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조망대를 만들지 여러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무주 향로산 정상에 들어설 태권브이 조형물이 자칫 이질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80년대 모델인 태권브이로 관광객의 재방문을 끌어낼 수 있을지, 독특한 체험, 감동적인 스토리를 줄 만큼 태권브이라는 콘텐츠가 탄탄하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나 있는 전망대 형태로만 그렇게 해서는 그 준비하는 그 시설의 수명 주기가 굉장히 짧을 것이라는 것이죠. 새만금 방조제 같은 엄청난 규모의 조형물도 관광객의 눈길을 끄는 데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무주군은 빠르면 연말부터 공사에 들어가며 태권브이 조형물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고군산군도에는 횡경도라는 무인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을 먹성 좋은 염소떼가 점령하면서 민둥산이 되고 있습니다. 횡경도는 환경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에서 배를 타면 15분 정도 걸리는 횡경도.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는 해안절벽을 흑염소들이 유유히 걸어다닙니다. 갓 걸음마를 뗀 듯한 어린 염소도 보입니다. 과거 이웃 섬주민들이 키우던 염소들이 번식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을에다가 그 소득 사업을 아마 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염소를 거기다 방목을 시킨 것 같아요. 취재진이 직접 확인한 염소는 9마리. 하지만 더 많다는 목격담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몇 마리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생태계가 얼마나 빠른 것인가 말도 못해. 한 50마리, 60마리나 70마리 정도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무인도인 횡경도를 먹성 좋은 염소떼가 점령하면서 섬 군데군데는 허허벌판이 되고 있습니다. 염소들이 풀을 뜯고 지나간 걸로 보이는 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땅에 나만한 것이 없이 허옇게 맨살을 드러냈습니다. 횡경도는 소사나무, 곰솔 등이 잘 자라고 있고 해안절벽, 해안동굴 등이 장관을 이뤄 환경부가 2002년부터 특정도서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염소떼를 이대로 두면 섬 환경이 더 망가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뿌리채, 이파리 할 거 없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으면 이제 나무 껍데기까지 벗겨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전북지방환경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염소떼 퇴치 사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재가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원전안전위원회가 여전히 재가동 계획을 굽히지 않으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재가동 반대 집회가 한빛원전 앞에서 또 열립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원전안전위원회가 후동정지 사건이 일어난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에는 한수원 특별사법경찰로부터 후동정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겨받은 광주지검이 한빛원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로 송치했다고 이야기 들으셨죠? 그 일환이 더 있나요? 아니면 여기가 다인가요? 그가 다예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인적 오류로 판단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재가동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재가동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재가동 여부에 결정에 뭔가 결정을 하는 거지 같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당장 내일 한빛원전 앞에서 재가동 반대 집회를 다시 열 계획입니다. 원안위를 배제하고 국무총리나 정부가 직접 조사위를 꾸려가지고 시민하고 전문가하고 주민이 합쳐진 그런 조사위를 꾸려서 다시 원전부터 조사해야 된다. 설계 수명이 5년밖에 남지 않은 데다 돌이킬 수 없는 사고 직전까지 갔던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일본산 소재나 부품을 사용하는 도내 기업은 52곳으로 전체 기업의 3.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앞두고 도내 기업체 1,628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52개 기업이 일본산 소재나 부품을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국내 기업 또는 제3국을 통해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탄소가 7.3%로 의존도가 가장 높았고 화학과 조선, 반도체, 뿌리기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18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도민운동본부는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고 강대국의 자국 중심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 경제 협력에 기반한 평화 경제가 실현돼야 한다며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학교 209곳 가운데 19%인 39곳은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다니는 학교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이들 학교의 절반가량을 남녀공학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반대 목소리가 나와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41년 문을 연 여자 중학교입니다. 개교 78년 만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5개 시군, 동과 읍에 있는 18곳입니다. 남중이 10곳, 여중이 8곳으로 정읍 6곳과 김제 5곳 등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바뀌면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원거리 통학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적 효과도 크다면서 전환하는 학교는 시설 개선을 돕기로 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 교육,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그 학교 그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 지도 등의 어려움이 있고 학교 선택권도 제한한다는 겁니다. 남녀공학의 장점도 있지만 남자 또는 여자 단성 학교의 장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학교가 존재하는 거고. 시군별로 한 차례 공청회를 마친 전북교육청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남녀공학으로 바꿀 학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는 1년 전 피해 응답률 1.6%보다 1.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초등학생이 4.7%로 1%포인트 높아졌고
중학생 1.2%, 고등학생은 0.4%였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6%로 가장 많고 집단 따돌림 24%, 신체폭행 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애완동물처럼 곤충을 키우면 어린이는 정서가 안정되고 노인은 우울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학교에서도 응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에서 곤충을 키우며 생활한 초등학생은 생활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아졌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과학교실이 시끌벅적합니다. 학생들이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것은 호랑나비의 애벌레입니다. 애벌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것을 먹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알도 보고 애벌레도 보고 나비도 보고 하니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농촌진흥청이 호랑나비를 키운 학생들과 키우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한 결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생활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침을 통해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랑나비를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서 인지 능력도 20%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려보낼 때는 잘 살았으면 좋았고 정말 헤어지니까 조금 아쉬웠어요. 요즘에 도시화 산업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곤충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곤충을 쉽게 접하고 더 좋아하는 부분을 만들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은 이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곤충 프로그램 책자를 제작해 초등학교와 곤충 교육 농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가짜 뉴스와 사이비 언론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전북기자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으로 전북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 원장은 언론이 팩트체킹 기능을 강화해야 가짜 뉴스가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고,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은 권위 있는 언론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사이비 언론이 줄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선철 언론중재위원은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고 가짜 뉴스와 사이비 언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언론중재위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광학원의료봉사단이 의료오지인 네팔을 찾아 15번째 의료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호흡기 내과와 안과 등 9개 과로 구성된 원광학원봉사단은 8박 9일 동안 네팔 주민들의 진료와 건강 상담을 갖고 의약품과 의료 장비 등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의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도내 한 교회 전 담임 목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목사는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여성 신도들에게 신의 뜻이라며 접근해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군산시 직도사격장 인근 해상에서 66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인근 철탑에서 작업을 하던 김 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공군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들어가 1시간 40분 만에 김 씨를 발견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진안군 성수면의 한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54살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어젯밤 홀로 다슬기를 잡으러 갔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실 22, 남원과 고창은 20일, 익산 8, 전주 5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3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2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일부 내륙 지역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들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